제 이름은 연희입니다. 저는 교화소 수감동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나는 그 바닥 위에서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7초 동안이요. 그 7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임신 7개월에 호송차에 실리던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23이었어요. 함경북도 장마당에서 콩나물을 팔던 여자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건 어머니 약값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잡혔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저보다 배가 더 큰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여자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왜 울고 있었는지 저는 교화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마을이라고 하기엔 집이 20채 남짓이었고 길이라고 하기엔 흙바닥에 돌이 박혀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탄광에서 사고가 났고 그 뒤로는 어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았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콩을 불리고 5시에 두부를 짜고 6시에 장마당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콩나물을 놓고 팔았어요. 콩나물 한 바가지에 700원이었습니다. 하루에 콩나물을 10바가지 팔면 7,000원이었고 어머니의 두부까지 합치면 15,000원 정도가 됐어요. 그 돈으로 옥수수 쌀을 사고 남은 돈으로 연탄을 샀습니다. 겨울에 연탄이 떨어지면 나무를 주우러 산에 올라갔어요. 1시간을 올라가야 마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루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팔고 매일 같은 양의 옥수수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별다를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하루였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시작한 건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나자 기침에 피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인민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의사 선생이 말하길 폐에 구멍이 났다고 했어요. 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약이 중국산이라고 했어요. 가격은 중국 돈 5,000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콩나물을 1년을 팔아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약 없이 버티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장마당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제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한 달에 3만 위안 벌 수 있어. 가서 돈 벌고 돌아오면 돼.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가 기침을 하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으켜 세웠을 때 어머니의 체중이 38kg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안아 올릴 수 있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브로커를 연결해 달라고요. 두만강이 보이는 언덕이 마을 끝에 있었어요. 떠나기 전날 저녁 어머니와 그 언덕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저는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거기가 중국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브로커가 말한 금액은 중국 돈 3만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떠나던 날 새벽 영하 28도였습니다. 숨을 쉬면 코 안이 얼었어요. 브로커는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 소리 내지 마. 따라와.
그게 그 사람이 제게 한 전부였어요. 두만강까지는 도보로 4시간이었습니다. 산길이었어요. 나무 사이로 걸었고 발이 빠지면 브로커가 끌어올렸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안 갈 것 같았거든요.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가 깨져 있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를 건너야 해. 물이 무릎까지 와. 뛰면 안 돼. 천천히 걸어. 강폭이 47m라고 했습니다. 47m가 얼마나 먼 건지 몰랐어요. 물에 발을 넣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었어요.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 아래가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배는 이미 불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임신인 줄도 몰랐습니다. 생리가 끊긴 건 알았지만 영양이 부족하면 끊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쪽 둑에 올라섰을 때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차 있어. 어두운 길 끝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차 안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국 남자였어요. 브로커가 그 남자에게 저를 넘기고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는 길이었어요. 1시간을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왔고 그 마을 끝에 있는 집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그 남자의 집이었어요. 방이 하나, 부엌이 하나. 방 크기는 1.5평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살게 됐어요. 남자의 아내로요. 처음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요. 하루 3끼를 먹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이 이상했습니다. 안에서 잠기지 않았어요. 밖에서만 잠겼습니다. 남자가 나갈 때마다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어요. 저는 하루 종일 그 방에 있었습니다. 넉 달이 지났을 때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어요. 남자가 마을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의사가 배를 만지더니 말했어요. 5개월이야. 그때 알았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부터 아이가 있었다는 걸요. 남자는 기뻐했어요. 아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배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 집 문은 안에서 잠기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만 잠겼어요. 중국 공안이 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듯 열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3명이었어요. 군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한 명이 중국어로 뭔가를 소리쳤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라고 배운 적은 없지만 몸이 먼저 그렇게 움직였어요. 끌려 나왔습니다. 밖에 트럭이 서 있었어요. 트럭 뒤에 여자들이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8명이었어요. 저까지 9. 모두 조선 여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눈을 떴을 때 강이 보였어요. 압록강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트럭이 멈췄고 반대편에 군인들이 서 있었어요. 조선 군인이었습니다. 인계가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조선 땅을 밟았어요. 떠날 때는 두만강이었고 돌아올 때는 압록강이었습니다. 그 두 강 사이에 제 인생이 있었어요. 보이부 예심장이라는 곳에 끌려갔습니다. 콘크리트 방이었어요. 의자가 하나, 책상이 하나, 창문은 없었습니다. 신문관이 앉아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제 배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코웃음 같은 거였어요.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뭘 했느냐? 저는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신문관이 책상을 쳤어요. 그 소리에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어요. 신문관이 그걸 보고 또 웃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잘 먹었나 보다. 그 말이 신문이었는지 모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사흘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 같은 대답. 사흘 동안 밥은 한 번 나왔습니다. 옥수수죽 반 그릇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교화소로 간다고 했어요. 호송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철제 벤치가 양쪽에 있었고 여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배가 더 컸어요. 그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30쯤 되어 보였어요. 뼈만 남은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배만 유독 컸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자기 옷자락을 찢었어요. 1000조각이었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쯤 됐어요. 그걸 제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배 감싸. 바닥이 차가워. 저는 그 1000조각을 받았어요. 왜 이걸 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호송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콘크리트 담장이 보였어요. 높이가 하늘을 가릴 만큼 높았습니다. 철조망이 위에 감겨 있었고 감시탑에서 불빛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교화소였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저보다 배가 더 큰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교화소 철문이 열렸을 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이라기보다는 석회 같은 냄새였어요. 목이 따가웠습니다. 간수가 앞에서 걸었어요. 군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콘크리트 벽에 형광등이 하나씩 달려 있었는데 3개 중 하나는 꺼져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흔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12호 여성 수감동. 처음 본 광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밀려 있었어요. 전부요. 얼굴에 살이 없었습니다. 눈만 컸어요. 뼈 위에 눈만 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어봤어요. 42명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42명. 냄새가 심했어요. 사람 냄새라고 해야 할지, 땀과 오줌과 석회가 섞인 냄새라고 해야 할지, 숨을 쉬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벽을 보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이 달랐습니다. 수감동 왼쪽 끝에 여자 3명이 따로 모여 있었어요. 그 3명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임산부가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왜 따로 앉아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호송차에서 1000조각을 줬던 그 여자였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던 그 여자. 이름이 순옥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순옥 언니가 저를 자기 옆자리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 안 돼. 절대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옥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감동 불이 꺼지고 간수가 철문을 잠그고 나간 뒤 순옥 언니가 왼쪽 구석에 임산부 3명을 가리켰어요. 저 중에 한 명이 다음 주면 나아. 저는 그래서 어쩌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옥 언니가 말했어요. 나으면 데려가. 누가요? 간수가. 어디로요? 순옥 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복도 저쪽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잠겨 있는 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상 사이렌이 울리고 자아 비판이 끝나고 일과가 시작됐어요. 저는 배가 부른 여자 3명을 찾았습니다. 2명이었어요. 3명이 아니라요. 1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옥 언니에게 물었어요. 그 여자 어디 갔어요? 순옥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여자의 자리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가 물로 닦은 흔적이 있었지만 콘크리트에 스며든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진짜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교화소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에 사이렌이 울려요. 기상입니다. 일어나서 자기 자리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3분 안에요. 3분이 넘으면 벌을 받았어요. 벌은 간단했습니다. 그날 배급을 못 받는 거예요. 기상 후 자아 비판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하는 겁니다. 저는 위대한 조국을 배반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죄인입니다.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어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자아 비판이 끝나면 노동이 시작됐어요. 여성 수감동의 노동은 주로 벽돌 운반이었습니다. 교화소 뒤편에 건설 현장이 있었어요. 벽돌 한 장 무게가 2.7kg이었습니다. 한 번에 6장씩 날라야 했어요. 하루에 왕복 120번. 저는 임산부라는 이유로 노동이 면제됐습니다. 대신 수감동 청소를 맡았어요.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양동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42명이 그 양동이 하나를 같이 썼어요. 저는 그 양동이를 비우고 닦는 일을 했습니다. 배급은 하루에 한 번이었어요. 옥수수죽 180지, 숟가락 3번이면 끝나는 양이었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순옥 언니는 자기 몫의 절반을 제게 줬습니다. 180지의 절반이면 90지. 그 90지 없었으면 저는 쓰러졌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순옥 언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배를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면 순옥 언니가 조용히 말해줬어요. 교화소 구조를요. 어디에 간수실이 있고 어디에 의무실이 있고 복도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이걸 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순옥 언니가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 그 밤 순옥 언니가 청소 중에 주웠다며 뭔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작고 뾰족한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못인지 핀인지 모를 것이었어요. 이걸 갖고 있어. 나중에 필요해. 저는 무슨 용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옷 안쪽에 숨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무실 쪽 복도를 청소하러 갔을 때 여자 간수 1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다른 간수들과 달리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바라보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밤마다 저는 천조각을 꺼냈어요. 순옥 언니가 호송차에서 건넨 그 천조각이요. 배를 감싸면서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만으로요. 기다려. 엄마가 지킬게.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콘크리트가 등을 통해 열을 빼앗아 갔어요. 천조각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순옥이가 마지막에 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을 전해 들은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순옥 언니가 자기 이야기를 한 건 수감동에 온 지 열흘쯤 되던 밤이었어요. 불이 꺼지고 간수가 나간 뒤 순옥 언니가 제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숨소리만 겨우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어요. 나도 중국에서 잡혀왔어. 순옥 언니도 브로커를 따라 두만강을 건넜대요. 중국 남자한테 팔려가서 살았고 아이를 가졌고 공안에 잡혀서 넘겨졌다고 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응. 언니도 여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순옥 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낳았어. 그 아이는요? 가져갔어. 누가요? 간수가. 어디로요? 순옥 언니가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잠겨 있는 그 문 쪽이요. 낳고 나서 30분도 안 됐어. 간수가 들어왔어. 아이를 감싸고 있는데 그냥 빼앗아 갔어. 담요째로. 저항하면 때렸어. 나는 맞았어. 3번. 순옥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울었어. 복도로 나가면서 울었어.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 복도 끝까지. 그리고 문이 닫혔어. 잠겼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은요? 울음소리가 들렸어. 새벽 2시쯤이었을 거야. 복도 끝에서 1시간 정도 들렸어. 그리고 안 들렸어. 순옥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뼈만 느껴질 정도로 마른 손이었어요. 나는 3년 동안 여기 있어. 매일 그 문을 봐. 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안 나가. 나갈 수 있었어. 형기 끝났어. 근데 안 나갔어.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형기가 끝났는데 왜 안 나가세요?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 순옥 언니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호송차에서 울던 것처럼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호송차에서 순옥 언니가 왜 울고 있었는지. 제 배를 보고 울었던 거예요. 자기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순옥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열어본 적 없어. 항상 잠겨 있으니까. 열쇠는요? 간수실 벽에 걸려 있어. 3번째 못에. 작은 열쇠야. 순옥 언니가 그 열쇠의 위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물으려 했지만 순옥 언니가 먼저 말했어요. 3년 동안 봤으니까. 그날 밤이 지나고 저는 매일 복도 끝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잠겨 있는 문, 녹이 쓴 자물쇠, 그 안에 순옥 언니의 아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순옥 언니가 말했습니다. 넌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뭔지 듣기도 전에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감동에 온 지 1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 자아비판이 끝나고 노동 배치가 끝난 뒤 간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희, 의무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순옥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요. 시키는 대로만 해. 순옥 언니가 귀에 대고 말했어요. 만약에 눕히려고 하면 배가 아프다고 해. 진통이 온다고. 아직 아닌 거 알아. 근데 그렇게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간수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의무실은 수감동에서 2개의 문을 지나야 했습니다. 철문, 그리고 나무문. 나무문을 열었을 때 소독약 냄새가 눈을 찔렀습니다. 진짜 소독약이었어요. 수감동의 석회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의무실 안에 침대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비어 있었고 하나에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봤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있었어요. 불렀어야 할 배가. 그런데 납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어요. 이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의무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였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몇 개월이냐? 8달입니다. 의무관이 제 배를 만졌어요.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여기 앉아. 빈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녹슨 철제 프레임이었어요. 시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철판 위에 얇은 천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앉으려다가 순옥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눕히려고 하면 진통이 온다고 해. 의무관이 말했어요. 누워. 그 순간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배가 아파요.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아픈 것처럼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진통이 온 것 같아요. 아이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의무관이 멈칫했어요.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제 배를 다시 만졌습니다. 아직 아닌데. 아파요. 진짜 아파요. 간수가 문 밖에서 소리쳤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의무관이 짜증을 냈습니다. 진통인 것 같은데. 여기서 낳게 할 수는 없잖아. 수감동으로 돌려보내. 간수가 들어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끌려가다시피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그 여자의 텅 빈 눈이 아직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감동으로 돌아왔어요. 순옥 언니를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순옥 언니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에게 물었어요. 순옥 언니 어디 갔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수가 데려갔어. 제가 의무실에 가 있는 동안 순옥 언니가 불려간 거였어요. 저는 순옥 언니의 빈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순옥 언니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간수가 철문을 열고 누군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순옥 언니였어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무릎부터 떨어졌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순옥 언니의 얼굴을 보고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왼쪽 눈 아래부터 턱까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라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었어요. 입술이 갈라져서 피가 말라 있었고 왼쪽 갈비뼈 쪽을 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순옥 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부어서 거의 안 뜨이는 눈으로요. 너 때문에 맞은 거야. 저는 얼어붙었어요. 의무실에서 내가 도망친 거, 내가 시킨 걸로 알고 있더라. 순옥 언니가 웃었어요. 입술이 갈라진 채로 피가 다시 배어나왔습니다. 언니가 시킨 거 맞잖아요. 그렇지.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입을 천조각으로 막고 울었어요. 순옥 언니가 건넨 바로 그 천조각으로요. 울지 마. 시간 없어. 순옥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밖에 없는 손이었어요. 그런데 힘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 이 아이를 여기서 낳으면 안 돼. 낳으면 데려가. 내 아이처럼. 그 문 뒤로. 그래서 어떡해요? 여기서 낳고 바로 나가야 해. 나간다니요. 어떡해요? 순옥 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숨을 쉬기 힘든 상태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신음 사이로 나왔습니다. 간수 교대 시간이 자정부터 새벽 2시야. 그 사이에 복도에 아무도 없어. 환기구가 있어. 간수실 옆 복도 끝에.
그 환기구를 열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어. 환기구를 어떻게 열어요? 내가 줬잖아. 오장에서 순옥 언니가 건넨 금속 조각이 떠올랐어요. 환기구 나사를 풀 수 있는 철심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담장이 있어. 3.5m. 담장 아래쪽에 나무 상자가 쌓여 있어. 그걸 밟고 올라가면 넘을 수 있어. 언니가 왜 이걸 다 알아요? 순옥 언니가 웃었어요. 3년 동안 봤으니까. 같이 가요. 순옥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가. 왜요? 여기 있어야 해. 왜요? 순옥 언니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의무실에 여자 간수 하나 있잖아. 너 때리지 않았던 그 사람, 내가 3년 동안 마음을 얻었어. 그 사람이 도와줄 거야. 환기구 쪽 복도 불을 꺼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나만 믿어. 내가 여기 있어야 그 사람이 움직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옥 언니가 제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살아서 나가서 세상에 알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면서요. 순옥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복도 끝 잠긴 방. 열쇠가 간수실 벽 3번째 못에 있어. 내가 나가기 전에 한번 봐. 봐야 해. 봐야 세상에 말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날 밤 순옥 언니 옆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순옥 언니가 복도 끝 잠긴 방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저는 묻지 못했어요. 순옥 언니가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새벽 청소 시간이었어요. 임산부는 노동 대신 수감동 청소를 했으니까 복도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간수실 앞을 지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안에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로 벽을 흘끔 봤습니다. 3번째 못. 거기에 작은 열쇠가 걸려 있었어요. 다른 열쇠들과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양동이를 든 척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열쇠를 집었어요. 0.5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손에 쥔 열쇠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었어요. 12m. 그 12m가 100m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녹슨 철문이었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어요.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안이 어두웠어요. 천장에 전구가 하나 있었는데 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겨우 보였어요. 방 크기는 2평쯤 됐어요. 바닥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천으로 덮인 것들이었어요. 작았습니다. 한 뼘, 2뼘 크기의 것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세어봤습니다. 7개였어요. 냄새가 났어요. 석회 냄새. 수감동에서 나던 그 냄새가 여기서 가장 짙었습니다. 석회를 뿌려놓은 거였어요. 저는 천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소리를 지르지 못했어요. 입을 막은 건 제 손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천 아래에 있었던 건 다 쓰지 못하겠어요. 지금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방에 있었던 7개는 전부 이 교화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순옥 언니의 아이도 거기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순옥 언니가 낳은 게 3년 전이니까요. 3년 전 것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복도를 걸어서 수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옥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다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배를 감싸면서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말했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 방에서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낳지 않겠다고. 아니, 정확히는 여기서 낳더라도 이 아이를 절대 그 방에 보내지 않겠다고. 순옥 언니와 저는 매일 밤 계획을 세웠어요. 불이 꺼지고 간수가 나간 뒤 이불 속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순옥 언니는 3년 동안 이 교화소의 모든 것을 외우고 있었어요. 간수 교대 시간. 자정 12시에 야간 근무 간수가 교대합니다. 교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그 15분 동안 복도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도요. 환기구 위치. 간수실 옆 복도 끝에 벽에 붙어 있어요. 철제 덮개가 나사 4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사를 풀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환기구 폭은 40cm. 제 몸이 겨우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환기구를 통과하면 건물 외벽으로 나옵니다. 외벽에서 담장까지는 약 30m. 담장 높이는 3.5m. 담장 아래 서쪽 끝에 나무 상자가 쌓여 있어요. 건설 자재를 옮기다 놔둔 거였습니다. 상자 높이가 약 1.2m. 그걸 밟으면 담장 위에 손이 닿아요. 담장을 넘으면 외부 도로까지 800m. 산길이에요. 내리막이라 뛰면 10분. 걸으면 20분. 도로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순옥 언니가 말했어요. 차가 있을 거야. 차요? 내가 연락해놨어. 어떻게요? 의무실 간수 있잖아. 그 사람이 밖에 연락할 수 있어. 내가 3년 동안 그 사람을 설득했어. 처음엔 밥 한 숟가락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엔 그 사람 아이 이야기를 들어줬어. 간수도 사람이야. 마음이 있어. 3년이면 마음이 움직여. 그때 저는 오장에서 순옥 언니가 건넨 금속 조각의 정체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환기구 나사를 풀 수 있는 철심이었습니다. 순옥 언니가 이걸 언제 준비한 건지, 그리고 의무실에서 저를 때리지 않았던 여자 간수. 순옥 언니가 3년간 조금씩 마음을 얻어온 사람이었어요. 그 간수가 탈출 당일 환기구 쪽 복도에 불을 꺼줄 거였습니다. 언니, 응, 같이 가요. 순옥 언니가 웃었어요. 입술이 아직 다 낫지 않은 채로. 나는 안 가. 왜요? 그 간수가 나만 믿어. 내가 여기 있어야 그 사람이 움직여. 내가 나가면 그 사람도 위험해져. 그럼 너도 못 나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순옥 언니가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잠긴 방 쪽을요. 나는 아직 내 아이를 못 찾았어. 찾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저는 순옥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은 손을 놓지 못했어요. 나가서 세상에 알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게 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순옥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내가 지어. 살아서 나가는 거니까 살았다는 뜻으로 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면서요. 순옥 언니가 제 배를 한번 만졌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버텨. 조금만.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매일 밤 환기구 위치를 확인하고 간수 교대 시간을 세고 담장까지 거리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몰랐어요. 그 전에 준비가 끝나야 했습니다. 순옥 언니와 저는 매일 밤 계획을 세웠어요. 불이 꺼지고 간수가 나간 뒤 이불 속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순옥 언니는 3년 동안 이 교화소의 모든 것을 외우고 있었어요. 간수 교대 시간.
자정 12시에 야간 근무 간수가 교대합니다. 교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그 15분 동안 복도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도요. 환기구 위치, 간수실 옆 복도 끝에 벽에 붙어 있어요. 철제 덮개가 나사 4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사를 풀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환기구 폭은 40cm, 제 몸이 겨우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환기구를 통과하면 건물 외벽으로 나옵니다. 외벽에서 담장까지는 약 30m, 담장 높이는 3.5m, 담장 아래 서쪽 끝에 나무 상자가 쌓여 있어요. 건설 자재를 옮기다 놔둔 거였습니다. 상자 높이가 약 1.2m. 그걸 밟으면 담장 위에 손이 닿아요. 담장을 넘으면 외부 도로까지 800m. 산길이에요. 내리막이라 뛰면 10분. 걸으면 20분. 도로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순옥 언니가 말했어요. 차가 있을 거야. 차요? 내가 연락해놨어. 어떻게요? 의무실 간수 있잖아. 그 사람이 밖에 연락할 수 있어. 내가 3년 동안 그 사람을 설득했어. 처음엔 밥 한 숟가락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엔 그 사람 아이 이야기를 들어줬어. 간수도 사람이야. 마음이 있어. 3년이면 마음이 움직여. 그때 저는 오장에서 순옥 언니가 건넨 금속 조각의 정체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환기구 나사를 풀 수 있는 철심이었습니다. 순옥 언니가 이걸 언제 준비한 건지, 그리고 의무실에서 저를 때리지 않았던 여자 간수. 순옥 언니가 3년간 조금씩 마음을 얻어온 사람이었어요. 그 간수가 탈출 당일 환기구 쪽 복도에 불을 꺼줄 거였습니다. 언니, 응, 같이 가요. 순옥 언니가 웃었어요. 입술이 아직 다 낫지 않은 채로. 나는 안 가. 왜요? 그 간수가 나만 믿어. 내가 여기 있어야 그 사람이 움직여. 내가 나가면 그 사람도 위험해져. 그럼 너도 못 나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순옥 언니가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잠긴 방 쪽을요. 나는 아직 내 아이를 못 찾았어. 찾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저는 순옥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은 손을 놓지 못했어요. 나가서 세상에 알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게 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순옥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내가 지어. 살아서 나가는 거니까 살았다는 뜻으로 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면서요. 순옥 언니가 제 배를 한번 만졌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버텨. 조금만.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매일 밤 환기구 위치를 확인하고 간수 교대 시간을 세고 담장까지 거리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몰랐어요. 그 전에 준비가 끝나야 했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건 오후였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어요. 허리가 당기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통증이 바뀌었습니다. 허리가 아닌 게 아니라 몸 안쪽에서 뭔가가 내려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순옥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시작됐어. 밤을 기다려야 했어요. 간수 교대는 자정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그 6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이를 악물었어요. 소리를 내면 간수가 옴. 계속. 이어서 계속합니다. 소리를 내면 간수가 올 거였어요. 간수가 오면 의무실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의무실로 가면 끝이었어요. 순옥 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통증이 올 때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순옥 언니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수감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한 명은 40대였고 한 명은 20대였어요. 두 사람이 제 주위에 앉았습니다. 벽처럼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가려준 거예요. 9시가 됐어요. 통증 간격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5분이었는데 9시 반쯤 되니까 8분이었어요. 10시가 되자 5분이었습니다. 빨라지고 있어. 순옥 언니가 말했어요. 11시. 통증 간격이 3분이었습니다. 몸 전체가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소리를 참기 위해 천조각을 입에 물었습니다. 순옥 언니가 건넨 바로 그 천조각이요. 이를 악물었어요. 천조각에 이빨 자국이 파였습니다. 11시 반. 간수가 마지막 점검을 하러 들어왔어요.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옥 언니가 재빨리 제 위에 이불을 덮었어요. 저는 옆으로 누운 척했습니다. 통증이 왔어요. 그 순간에 이를 깨물었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간수가 손전등을 비추며 지나갔어요. 한 바퀴 돌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어요. 됐어. 순옥 언니가 말했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교대 시간 15분의 공백. 그런데 아이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11시 50분. 몸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했어요. 순옥 언니가 제 다리 쪽에 앉았습니다. 두 여자가 양옆에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소리 내면 안 돼. 절대로. 저는 천조각을 입에 깊이 물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이 아이가 울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정이 됐습니다. 밖에서 간수 교대 소리가 들렸어요. 군화 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15분이 시작됐어요. 자정 3분. 아이가 나왔습니다. 순옥 언니의 두 손이 아이를 받았어요. 작았습니다. 제 두 손바닥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였어요.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울음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수감동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순옥 언니가 즉시 아이 입을 가볍게 감쌌어요. 아이의 울음이 멈추기까지 7초. 그 7초 동안 저는 숨을 쉬지 않았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수감동 전체가 멈춰 있었어요. 간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순옥 언니가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젖은 채로 따뜻했어요. 저는 천조각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호송차에서 순옥 언니가 건넨 그 천조각으로요. 배 감싸. 바닥이 차가워. 그때 순옥 언니가 한 말이 이걸 위한 거였어요. 아이 체중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2.1kg이었어요. 자정 5분. 순옥 언니가 말했어요. 10분 남았어. 준비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으로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피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았어요. 천조각으로 감싼 2.1kg의 아이를요. 자정이 됐습니다. 간수 교대가 시작됐어요. 순옥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 언니가 수감동 철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열리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렸어요. 순옥 언니가 3년 동안 준비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철문 잠금 장치의 볼트가 녹슬어 있었어요. 순옥 언니가 매일 청소할 때 그 볼트를 조금씩 갈았대요. 3년이면 철도 닳는다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꺼져 있었어요. 의무실 쪽 여자 간수가 불을 꺼준 거였습니다. 순옥 언니의 말대로요. 저는 아이를 왼쪽 가슴에 안고 오른쪽 손으로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발바닥을 베는 것 같았어요.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철제 덮개, 나사 4개, 주머니에서 철심을 꺼냈어요. 순옥 언니가 준 그 금속 조각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나사, 풀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어요. 힘을 줬습니다. 철심이 손가락에 파고들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밀었어요. 찰칵 풀렸습니다. 덮개를 열었어요. 환기구 안이 보였습니다. 폭 40cm, 제 어깨가 겨우 들어갈 크기였어요. 아이를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천조각으로 감싼 아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환기구 안에 놓았어요.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철판에 긁혔어요. 출산 직후라 몸 전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 쪽에서 뭔가가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밀었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앞으로 밀고 다른 한 손과 무릎으로 기었어요. 환기구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손으로 더듬으면서 갔습니다. 5m쯤 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고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빈자리를 발견한 거예요. 수감동에서 제가 사라진 걸 안 거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순옥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기구 밖에서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멈추지 마. 순옥 언니가 간수들의 주의를 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자기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저는 기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기구 끝에 빛이 보였어요. 바퀴였습니다. 철제 덮개가 안쪽에서 밀면 열리는 구조였어요. 밀었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영하의 공기였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건물 외벽에 나왔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어요. 맨발에 눈이 닿는 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담장이 보였어요. 30m 앞, 3.5m 높이의 콘크리트 담장. 뛰었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으로 피가 다리를 타고 흘렀어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이만 안고 있으면 됐어요. 담장 아래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 간수였어요. 의무실 쪽 복도에서 저를 때리지 않았던 그 사람. 순옥 언니가 3년 동안 마음을 얻었던 바로 그 사람. 간수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였습니다. 두려운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가 말없이 담장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나무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3개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높이 약 1.2m. 올라가.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상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 담장 윗부분을 잡았어요. 콘크리트가 거칠었습니다. 손바닥 피부가 벗겨졌어요. 담장 위에 올라섰을 때 교화소 전체가 보였어요. 건물들, 감시탑, 복도의 불빛. 그 순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교화소 전체예요. 붉은 빛이 감시탑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발견된 거였어요. 담장 반대편을 내려다봤습니다. 3.5m 아래 눈밭이 보였어요. 어두웠습니다.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야 했어요. 3.5m. 출산한 지 30분도 안 된 몸으로 팔에 2.1kg의 아이를 안은 채로 뛰어내리면 아이가 다칠 수 있었어요. 뛰어내리지 않으면 잡히는 거였습니다. 잡히면 아이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 방으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복도 끝 잠긴 방. 저는 아이를 가슴에 최대한 밀착시켰어요. 천조각으로 감싼 아이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등이 아래로 가도록 몸을 돌렸어요.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한 순간 왼쪽 발목에서 소리가 났어요. 뚝 하는 소리. 통증이 발목에서 무릎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비명을 참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를 확인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일어서려 했어요. 왼쪽 발목에 체중을 실은 순간 몸이 꺾였습니다. 부러진 거였어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사이렌이 계속 울렸어요. 감시탑에서 서치라이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담장을 따라 움직였어요. 저는 기었습니다. 한 팔로 아이를 안고 나머지 한 팔과 무릎으로 눈밭을 기었어요. 도로까지 800m, 순옥 언니가 말한 800m, 100m를 기었을 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견이었습니다. 교화소 정문 쪽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200m, 군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300m, 서치라이트 빛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아이를 몸 아래에 넣었습니다. 빛이 지나갔어요. 다시 기었습니다. 400m,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200m쯤 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500m, 도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 길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작은 울음이었지만 이 정막 속에서는 비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슴에 더 밀착시키고 천조각으로 입 주위를 감쌌어요. 순옥 언니가 7초 만에 멈추게 했던 그 방법으로요. 3초, 5초, 7초, 멈추지 않았어요. 10초, 12초, 기어가면서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들려줬어요. 15초 만에 울음이 멈췄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세 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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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밭에 뭔가가 튀었습니다. 제 옆이었어요. 5m쯤 빗나간 거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700m를 기었을 때 도로가 바로 앞에 보였어요. 눈밭이 끝나고 흘길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교화소 건물에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대여섯 개, 개 짖는 소리도 가까워졌어요. 100m쯤 왼쪽 발목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부러진 뼈가 살을 뚫고 나온 건지 피가 눈 위에 자국을 남기고 있었어요. 뒤를 보면 붉은 선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을 따라오면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도로에 올라섰습니다. 무릎으로요. 일어설 수 없으니까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도로 끝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트럭이었어요. 짐칸이 달린 작은 트럭.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30m 앞이었어요. 기었습니다. 아이를 왼쪽 팔에 안고 오른쪽 팔꿈치로 아스팔트를 짚으며 기었어요. 팔꿈치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느끼지 못했어요. 20m,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사람이 내렸어요. 남자였습니다. 뛰어오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면서요. 10m, 그 남자가 제 앞에 섰어요. 순옥이가 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숨을 쉬는 것만으로 온 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허리를 숙여 제 팔을 잡았어요.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저는 서지 못했습니다. 발목이요. 남자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까지요. 트럭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또 울렸어요. 두 발, 트럭 짐칸에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 소리였어요.
남자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흔들리면서 달렸어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누워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트럭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그 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순옥 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간수들에게 잡혔을까? 또 맞고 있을까? 아니면 저는 돌아가지 못했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했으니까. 순옥 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천조각이 핏빛으로 젖어 있었어요. 제 피인지 아이의 피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제 눈이 감겼어요. 마지막으로 느낀 건 아이의 체온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왼쪽을 보니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른쪽을 보니 기계가 있었어요.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삑, 삑 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나고 있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움직이려 했어요. 몸 전체가 아팠습니다. 왼쪽 발목이 깁스로 감겨 있었어요. 오른쪽 팔꿈치에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비어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 제 아이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한국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옆에 투명한 상자가 있었어요. 인큐베이터라고 하더군요. 그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작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트럭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울었어요. 교화소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환기구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담장에서 뛰어내릴 때도 800m를 기어갈 때도 총소리가 날 때도요. 그런데 그 깨끗한 병원에서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트럭을 몰던 남자가 브로커였다는 걸요. 순옥 언니가 여자 간수를 통해 중국 쪽 브로커에게 연락했대요. 그 브로커가 저를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겨준 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열흘이 걸렸어요. 그 열흘 동안 어떻게 왔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의식이 오락가락했으니까요. 병원에서 아이의 체중을 재줬어요. 2.1kg이었습니다. 정상 신생아 체중의 절반이 조금 넘는 거라고 했어요. 3주 뒤에 다시 재줬어요. 2.8kg이었습니다. 한 달 뒤 3.2kg, 두 달 뒤 3.8kg, 3.8kg이 된 날 저는 또 울었어요. 아이가 살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순옥 언니가 말했잖아요. 살아서 나가는 거니까 살았다는 뜻으로 지어. 사리. 이름은 사리입니다. 살아서 나왔으니까요. 순옥 언니 소식을 수소문했어요. 한국에 와서 탈북민 단체에도 물어보고 같은 교화소 출신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순옥 언니가 어떻게 됐는지, 살아있는지, 아직 그 교화소에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아요. 순옥이가 마지막에 제 이야기를 했대요. 같은 교화소에 있다가 나중에 풀려난 여자한테 들었어요. 순옥 언니가 그 여자한테 말했대요. 연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 세상에 알려줄 거야. 저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순옥 언니가 시킨 대로요. 세상에 알려달라고 한 그 말대로요. 천조각은 아직 갖고 있어요. 순옥 언니가 호송차에서 건넨 그 천조각. 아이를 감쌌던, 출산할 때 입에 물었던, 핏빛이 배어 있는 그 천조각. 빨아도 핏빛이 안 빠져요. 안 빠져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나온 증거니까요. 사리는 지금 5살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뭐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이 이야기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